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요, 선수들이 페인트 모션을 통해서 상대방의 허를 찌르고 공격 포인트를 쌓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허를 찌르는 과정들이 일정 수준 이상 넘어서면 화려한 기술로 승화돼서 또 팬들의 눈을 더욱더 즐겁게 하는데요. 하지만 이 속임수가 선거에 사용되면 어떨까요?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하죠. 자, 이렇게 선거와 스포츠는 공통점도 있습니다만 차이점도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락방 시즌2 선거 스포츠를 만나다 오늘도 스포츠 스타와의 만남을 통해서 선거와 스포츠의 공통점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죠. 안녕하세요, 김일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그간 이 다락방을 통해서 선거와 스포츠의 공통점만을 짚어봤는데 이렇게 차이점도 확실히 있어요. 이양 아나운서, 혹시 다른 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스포츠는 연고지에 따라서 또 팬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 안에서 스타 선수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반면 선거는 인기 스타를 뽑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을 대신해줄 일꾼들을 뽑는 게 그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선거와 스포츠. 오늘은 이분들과 함께 더욱더 풍성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KBSN 스포츠의 김기웅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N 스포츠 아나운서 김기웅입니다. 농구를 정말 사랑하고 KBSN에서 농구만 중계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농구에 어느 정도 특화되었는지 여러분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특히나 또 여자농구 관련된 두 분이 오늘 나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재밌고 유쾌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저희 자리를 위협하시는데요. 예, 아니 김기웅 아나운서 농구를 그렇게 애정하시면은 네. 말씀도 좀 쿼터별로 좀 나눠서 해주세요. 너무 한 번에 쭉 가니까 네. 4쿼터잖아요, 농구가. 네, 약간 좀 시험 욕심이 좀 하셔야 많은데. 되는데 너무 한 번에 몇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자기 소개를 네.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좀 위협받을까 봐 두렵긴 한데 또 이어서 저희 이 다락방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실 분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은혜 서기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두 분께서 선거와 스포츠의 연결고리는 물론 차이점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도 이제 제 분량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해서 선거와 스포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따뜻하게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구연동화 하듯이. 네, 예. 저도 100번 연습했습니다. 어제. 오늘 저희도 서기관님의 도움을 많이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다락방 시즌2 선거 스포츠를 만나다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주인공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WKBL 통합 6연패 위협을 달성한 위성우 감독 그리고 전주환 코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은행의 명콤비. 예, 우리 감독님과 코치님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역시 훤칠하시네요. 예. 네, 겨울에 이제 정말 자주 뵀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두 분 비시즌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시즌 때는 뭐 정신 없다 보니까요. 가정에 좀 충실하지 못하고 이제 시즌이 끝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못했던 걸 이제 하다 보니까 예, 가정에 지금 열심히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하긴 시즌 때는 워낙에 또 이제 뭐 많으니까 원정도 많고 하다 보니까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셨다고요. 예. 지금은 이제 그러면 또 남편으로서 또 역할을 충실히 남편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아빠로서 역할을 또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주원 코치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도 감독님과 마찬가지로 엄마 코스프레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딸이 중학교 2학년이라 사실 조금 예민한 시기예요. 예민한 시기라. 중학교 2학년 중2병이라고 네, 눈이 이렇게 딱 요 위에 가서 붙어 있는 중2병이라. 그래서 딸이랑 잘 놀고 있어요. 그러시죠. 네. 그래도 코트 위에 5명의 선수들을 코치를 해주시는데 한 명의 딸. 어떻게 쉽지 않습니까?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선수들이 나죠. 선수들은 제 말이라도 잘 듣죠. 딸은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군요. 지금은 진짜 비시즌이잖아요. 그 육아 말고 가정에 충실한 거 말고 혹시 또 어떤 것들에 좀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비시즌 때 이제 시즌 때 뭐 사람들 많이 못 만나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 좀 만나보고요. 그렇죠. 좀
정말로 제 개인적인 일을 갖다가 못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비시즌 기간에 다른 팀의 전력을 분석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안 하. 그런 비시즌이니까. 거는, 예, 아무래도 저희도 예. 1년 12달 계속 이 농구에 매달려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요 기간만큼은 농구에 별로 신경을 안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어느 정도 거리두기도 필요하니까. 예. 그래야 또 리프레시도 되고. 예, 농구장 아예 쳐다보질 않습니다. 예, 그렇게 세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참 포장을 잘하고 있죠? 저희도 한 달은 좀 쉬어야죠. 알겠습니다, 코치님. 야, 그러니까 백넘버를 2개를 지금 연구 결과를 시켜놓으신 거예요? 그만큼 화려한 선수 생활을 보내셨어요. 6년간 6시즌 동안 식스맨으로 활약한 레알 신안으로 만들어 놓고 꼴찌 팀으로 두 분 같이 이적을 하신 거예요? 예. 두 분이 성격이 잘 맞으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잘 맞는 건 사실 아니고. 지금 보면 세상 좋아 보이는 그냥 네. 코트 안에서는 그분이 오세요. 두 분 모시고 다락방 시즌2 선거 스포츠를 만나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먼저 추억 상자를 통해서 우리 두 분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죠. 내 인생의 모멘텀 추억 상자를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자부터 열어볼까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오! 자, 일단 역시. 농구공이 3개 들어있는데 예, 숫자가 적혀 있어요. 네. 6, 0, 5. 혹시 뭐 유추해 보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다음 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농구를 애정하는, 농구를 정말 잘 알고 계신 우리 김기웅 아나운서 어떻습니까? 사실 요거 이 공 세 개를 좀 나눠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공 세 개. 6은 일단은 위성우 감독님의 관련된 숫자 6이고요. 그리고 이제 0번과 5번이 두 개 공이 있는데 요걸 이제 전주환 코치님의 그 현역 시절과 관련된 그런 숫자인데요. 저는 좀 알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예. 6은 아무래도 제가 6년 동안 이제 감독을 한 횟수 같고요. 6년 동안 감독을 한 횟수. 예. 그리고 전주환 코치님. 0, 5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전종 코치라고 하니까요. 전종 코치가 선수 시절에 5번을 달았었고요. 예. 은퇴한 이후에 복귀 시즌에 다시 0번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 사실 전종 코치도 많이 들어가지고 세뇌가 돼 있어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 더 부연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린다면 네. 이 위성호 감독의 이 6은 1998년에 안양 SBS 스타즈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때부터 2004년에 은퇴할 때까지 6년간 6시즌 동안 식스맨으로 활약한 현역 시절의 숫자 6입니다. 야. 왜 우프지? 제가 좀 강조된 단어가 있죠. 식스맨으로 활약했던 6시즌에 대한 그 이야기였고요. 요건 말이죠. 숫자가 역시 뭐 0번과 5번인데 5번과 0 이 순서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자농구 최초로 2개의 영구 결번을 와. 무려 2개. 처음에 5, 이 숫자가 원래 잘 달았던 번호였고요. 그리고 이제 복귀한 이후에 이제 0번. 이렇게 해서 영구 결번 2개. 이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백넘버를 2개를 지금 연구 결번을 시켜놓으신 거예요? 네. 와,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예. 네, 이렇게도 첫 번째 추억 상자에는 지금 너무나 훌륭한 두 지도자의 선수 생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좀 먼저 위성호 감독의 선수 생활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고 싶어요. 프로 데뷔는 어떻게 하신 건가요? 그게 아마 데뷔전이라고 얘기해야 될 거지만 참 이게 데뷔전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준비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한 1분 몇 초를 뛴 것 같아요. 한 2, 3분을 뛴 것 같은데 제 마음은 한 10몇 초를 뛴 것 같아요. 경기가 거의 끝난 상태에서 그냥 그때 선배 형이 이제 오반지 퇴장 나와서 그냥 들어갔고 바로 투입됐고요. 예. 그래서 뭐 코트를 한번 밟아본 게 그냥 그게 이제 데뷔전이다. 예, 데뷔전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한 그 시간이 한 10초 정도. 예. 그만큼 좀 짧았던 그 첫 게임이었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이제 프로의 첫 데뷔를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만 아는 데뷔. 예. 식스맨으로 활약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예. 벤치에서 계속 보고 있다가 예. 계속 준비를 하고 상당히 좀 힘든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식스맨으로서의 그 역할이. 식스맨 얘기를 한 번만 하세요. 여기 자막으로는 식스맨. 이게 또 나중에는 굉장히 또 좋은 이미지가 됩니다. 지금 6연패를 달성하신 감독님이십니다. 네. 예. 식스맨이라는 게 사실 비애라기보다 그게 저뿐만 아니라
이 벤치에 앉아있던 선수들이 사실 경기 투입될 게 사실 정확히 때라는 게 사실 없어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게 뛰는 선수들은 항상 있지만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도 항상 긴장감이 10배, 100배 더 하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식스맨이 뛰는 시간이 작다고 해서 훈련을 조금 한다? 아니죠. 절대 아니거든요. 예, 네. 기존에 뛰는 선수들보다 훈련을 사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예, 왜냐면 게임을 많이 뛰는 선수는 게임을 많이 뛰기 때문에 휴식도 많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식스맨들한테 잘 많이 미안해요. 눈을 잘 못 맞출 때가 많아요. 왜냐면 너 오늘 경기 준비해라 했는데 막상 경기를 못 뛰길 때가 많거든요. 예. 그럴 때 사실 조금 경기를 많이 못 뛰더라도 사실 고생을 하는 부분에 훨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 네. 현역 시절에는 식스맨으로 어쨌든 감독님 눈빛이라도 좀 마주치려고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막상 이제 감독님이 되시고는 또 그 눈빛을 이제 결국 애써 외면하시고. 아, 입장 따라가는 거니까. 그렇네요. 예. 지금 와서 느끼는 부분이지만 식스맨이라는 자리가 사실 경기를 뛰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서 항상 보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경기의 흐름이라든지 내가 들어가서 뭘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사실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감독이 돼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식스맨 있을 때 벤치에 앉아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 지금 지도자로서 감독해 보니까 그런 건 사실 도움이 사실 된다고 많이 되더라고요. 또 전주현 코치 얘기로 넘어가자면 또 약간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연구 결번을 2개나 남기셨는데 그만큼 화려한 선수 생활을 보내셨어요. 맞습니다. 뭐 농구 명문으로 알려진 선일여중, 선일여고를 거쳐서 청소년 대표팀에서 활약을 하고 실업팀에서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네. 예, 데뷔 때부터 좀 남달랐어요, 정말. 그때는 어려서 오히려 멋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냥 언니들이 있든 없든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데뷔전 때 첫 경기가 파이로트,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파이로트 팀이었는데 22득점, 리바운드 9개, 어시스트도 6개 이상 한 것 같고요. 와. 근데 대신 사실 그때 턴오버도 6개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모든 분들이 그런 건 기억 못 하시고 그렇죠. 예, 잘한 것만 기억해 주셔서 그런 건 감사한 것 같아요. 데뷔전 때 기록을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섬세하지 않으면 그 기록을 기억할 수 없다. 아니,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누구는 싶습니다. 잘난 척하려고 기억한다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와서 그 정도 기록을 내는 건 쉽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기억한 것 같아요. 첫 게임이라 저 스스로는. 네. 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때 당시에 전주현 코치를 전주현 선수였죠. 네. 영입을 하기 위해서 그 현대에서 정말 많은 금액을 당시에 보면 그 실업 강팀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창단된 지가 얼마 안 된 팀이었어요. 현대산업개발 자체가. 네, 지금은 드래프트지만 그때는 자유 계약이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돈 액수가 좀 있었는데 제 스스로도 어린 나이였지만 내가 이 돈을 받고 이 정도의 실력을 갖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팀의 성적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 스스로는 부담이 많이 갔었어요. 네. 부담도 많이 되고 우승에 대한 좀 갈망도 컸겠어요. 화려하게 내가 어쨌든 데뷔를 했는데. 네, 또 예. 선일여고는 제가 선일여고를 졸업했는데요. 뭐 26연승에 계속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가 처음에 계속 지는 거예요. 갔는데. 이제 실업팀에 갔는데. 네, 실업팀 현대에 입단을 했는데. 나 전주원인데. 나 전주원인데. 나 좀 뭐 좀 해야 되는데. 네. 근데 개인적인 기록은 사실은 좋았어요. 신인상도 받고 그런데 팀은 지는 거예요. 속상하죠. 네, 속상하죠. 너무 속상한데 저는 첫 게임을 지고서 창밖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버스를 타고 오는 예. 숙소로 오는 길에 하염없이 우는데 아무도 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울지? 내가 이상한 건가? 우리 그런데 졌는데. 네, 우리 졌는데 왜 안 울지? 어. 근데 저희 그 주장 언니가 저를 방으로 부르더니 네. 너 이렇게 지면 앞으로 게임 못 뛴다. 힘들어서. 계속 질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겨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은 내가 생각했던 건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그걸 짊어질 만큼의 그때는 그런 여력도 어리니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신인이었고. 네. 그렇군요. 야, 이게 뭔가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기에. 네. 예. 하지만 뭔가 좀 억울했고. 네, 저는 이기고 싶었고. 너무너무 이기고 싶었어요. 야. 네.
야, 그러다가 어쨌든 이제 1998년 WKBL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2002년에 여름 리그에서 처음으로 이제 우승의 맛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큰 변화를 맞으셨네요. 임신을 하면서 네. 코트를 떠나셨어요? 네, 임신. 네. 예, 코트를 떠나고 임신을 하신 게 아니고. 네, 임신을 해서 코트를 나갔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정확히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축하할 일인데. 네. 예, 그렇군요. 네. 다시 한번 좀 그때 좀 환희를 말씀해 보시는데 워낙에 새 생명이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예. 이제 제 딸이 수빈인데요. 그 아테네 올림픽 예선전을 하고 있을 때 사실을 마지막 날 알았어요. 그렇게 되면서 티켓은 당연히 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은퇴를 결정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그 소중한 그 딸이었기 때문에 뭐 주변에서는 너무 아쉽지 않냐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 저는 그런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정말 즐겁게 축복받은 그 생명을 은퇴할 수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또 이게 또 하지만 또 완벽한 또 작별은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네. 코치로 복귀를 하셨고 네. 그 이후 다시 또 플레잉 코치로 복귀를 하면서 코트에서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결단이 또 쉬운 결단은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결정하셨는지 궁금해요. 현대가 모기업이 이제 그 저희가 해체를 하고 신한은행에서 인수를 하게 됐어요. 임신한 상태에서 신한은행으로 인수가 됐는데 신한은행 쪽에서 저를 설득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현대를 인수한 건 전종원 코치가 복귀한다는 조건하에 인수를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거짓말하셨겠죠. 아마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 이후의 농구 인생은 저한테 굉장히 그 우승만을 했고 되게 행복한 기억을 남게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해서 조금 잘못되면 그동안에 내가 쌓아오는 모든 것을 잃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거는 오히려 결과론적으로는 저한테 굉장히 행복한 6년이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소희관님. 저도 이제 아이 둘 엄마인데요. 그러세요? 네, 저도 복직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치님께서 이제 이렇게 복직하시면서 그 내렸던 마음의 결단 그리고 또 그 노력의 땀과 눈물이 좀 이렇게 어렴풋하게 그려지는데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출산을 하고 운동선수를 다시 한다는 자체만으로 부담이었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그거를 사실 도전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네, 너무 힘들잖아요. 네. 여자 출산하고 일을 네. 한다는 맞아요. 건 그것도 몸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결과론적으로 되게 좋은 저한테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요. 네. 지금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그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기록이 또 말을 해줍니다. 복귀 무대였던,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복귀했던 그 무대. 2005년 여름 리그에서 어시스트상 베스트 5를 휩쓰면서 천재 가드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예, 복귀하자마자 이제 코트를 또 지배를 하셨어요. 당시를 회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주 속된 표현으로 전투력이 정말 최고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야, 너는 애 낳고 그렇게 하려고 다시 복귀했냐? 이런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제 스스로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완벽주의자, 완벽주의. 네, 그래서 더 잘해. 저는 제 농구 인생에 있어서 그때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진짜 이미 위성우 감독과 전종 코치의 만남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는 두 번째 추억 상자를 여러분 다음에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까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 6라는 숫자만 남기고 우리 네. 이 현역 시절. 그렇죠. 6시즌. 예. 식스맨으로 활약했던 현역 시절의 숫자였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추억 상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 자, 이거는 그때 보이는 두 분의 두 분 다 벤치에 앉아 있는 사진인데. 네. 네, 예. 이 사진은 두 분이 2011년에 코치로 함께 하셨을 때 사진인데 두 분의 첫 만남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이제 선수 생활을 은퇴할 시기에 이제 여기 신안 그 당시 이제 신안에서 이제 코치 저희가 사실 와가지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자 농구에 사실 몰랐어요. 네, 왜냐하면 지도자를 뭐 꿈은 꿀 수 있지만 여자 쪽에 코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근데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해서 갔을 때가 이제 2005년대 전종 코치가 복귀하는 시기였어요, 그때가. 네, 네. 그때 처음 뵀어요. 처음 봤는데 처음 코치하면서 사실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여자 코치를 자체를 뭐 생소했기 때문에요. 그러셨겠네요, 그래서, 진짜. 예. 그러면서 이제 사실 전종 코치한테 많이 좀 도움을 사실 그때 좀 받았어요. 네, 좀 많이 좀 물어보고 왜냐면 연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요. 두 분이 예. 연배가. 네. 연배라고 하니까 전종 코치도 엄청 많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또 전주원 그 당시 플레잉 코치였죠. 네. 전주원 코치님은 그때 위성우 감독님을 코치로 봤을 때 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그때? 처음에 딱 저한테 얘기 오시네. 안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첫 마디가요? 네, 안 힘들어요? 이게 임신하고 복귀를 했으니까. 네, 임신하고 복귀를 했으니까 안 힘들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저 그게 딱 힘들어요. 그렇게 네, 앞뒤 말 다 자르고 안 힘들어요? 네, 그냥 오자마자 안 힘들어요? 이래서 힘들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첫 기억이 나는데 지내보니까 성격이 너무 이게 처음에 좀 그 숫기가 없는 네,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 지역별로 약간 좀 다르다고는 네. 하잖아요. 경상도시죠? 예, 부산. 예. 아, 그러니까 전형적이야. 보통은 뭐 그렇게들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아유 뭐 이렇게 아이 낳자마자 이렇게 복귀하고 많이 힘들 텐데 네. 괜찮아요? 라는데 안 힘들어요? 요건 이제 약간 경상도 스타일. 예. 그걸 또 잘 받아주셨네요 또. 자 그리고 그렇게 두 분이 함께 몸담은 이제 신한은행이 레알 신한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2007년 겨울리그 우승을 시작으로 정말 대단한 업적을 세웠는데. 당시 이제 코치였죠. 예. 위성우 감독, 현재는 감독님이시지만 어떤 점이 레알 신한을 그때 만들 수 있었다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당시는 사실 뭐 전종 코치도 있지만 멤버 구성이 참 좋았습니다. 예, 멤버 구성 뭐 지금 하고 있는 뭐 정선민 코치도 선수 생활하고 거기다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온 하원주 선수도 다시 들어왔고요. 예, 그러면서 정말로 그 멤버 구성 레알 신한이라고 해도 구색할 만큼 정말 멤버가 사실 좋았는데 근데 사실 멤버가 구성원이 좋다고 하더라도 꼭 좋은 성적이 나는 건 사실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 축에 아무래도 이제 전종 코치가 선수로서 뭐 플레잉 코치였지만 참 중심을 잘 잡아줬던 것 같아요. 예, 연차가 나이가 있어도 참 훈련을 열심히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선수들도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모범을 보이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경험이 지금 와서 저한테 엄청난 좋은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예, 대단하네요. 진짜 아니 저기 2009년부터 2010 시즌까지 무려 7시즌 연속 어시스트 왕. 와. 예, 7시즌 연속 그냥 계속 왕이었던 거예요, 어시스트로는. 예. 그 어시스트상 같은 건요. 주변에서 잘 받쳐줬기 때문에 저는 받은 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정선민 코치, 하원주 선수, 뭐 최윤아 코치, 김단비 선수, 뭐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좋은 선수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제가 어시스트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너는 뭐 아까도 맞아요, 뭐 천재가드니 뭐 이런 수식어를 달아주신 건 굉장히 저한테는 영광되고 좋은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력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연습을 게을리하지는 않았어요. 약간 네. 천부적으로 타고난 운동신경. 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세요? 네, 후천적인 저는- 노력이 있었던 네, 거예요? 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천재였고 제가 막 그렇게 똑똑해서 잘했다고 생각은 사실 안 해본 적 없어요. 네. 안 보이는 곳에서 했던 노력. 네.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많습니다. 궁금해요. 감독님이 감독님 되시겠어요. 입장에서는 예, 타고난 것도 있다. 근데 전종 코치를 가르쳤던 원사님들이 얘기를 다 들어보면요. 예. 남자 쪽에서 그 감독님들도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타고났다고. 패스에서는 진짜 타고났다. 예. 그런 게 좀. 그러니까 약간 그런 답답함 없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코치로 이제 가르침을 어쨌든 줘야 되는데, 야 아니 이 패스가 왜 안 돼? 이거 이렇게 해서 받으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걸요. 저한테도 얘기해요. 감독 이게 안 되는 거야. 속으로 나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도 실은 있으실 것 예. 같긴 해요. 예. 네, 그래서 좀 타고난다는 게 왜냐면 저 선수 때도 정말 노력을 별로 안 하는 선수인데요. 그만큼 제가 노력을 많이 해도 저 선수는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많이 부딪혀봤어요. 예, 많이 부딪혀볼 때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구나. 예. 이렇게 칭찬을 들으면서 계속 좀 부담스러워하시는데 네, 많이 부담스럽죠. 점점 손을 좀 모으시죠. 네. 기회를 좀 드릴게요. 반대로 이제 플레잉 코치나 이렇게 하시면서 위성우 코치, 당시 코치를 보실 때는 어떤 점을 좀 느끼셨나요? 지금 보면 세상 좋아 보이는 그냥 예, 그렇게 옆집 아저씨 오빠처럼 약간 개구진 얼굴도 있으시고. 차태현 닮은 개구진 얼굴. 그런데 그 코트 안에서는 그분이 오신다.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분이 오세요. 감독님이 잘하는 게 또 이제 코치 때도 코치였지만 그 당근과 채찍을 굉장히 잘 선수들한테. 근데 그거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하긴 여기 사진만 봐도 진짜 이 눈빛이 지금 방송하는 눈빛하고 다릅니다. 이게 한껏 치켜세운 이 카리스마 눈빛이 지금 막 이렇게 눈가에 장난기 있는 눈빛과는 확실히 달라요. 거의 지금 접시인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저도 가끔씩 이제 TV를 보면 내가 왜 저러고 있지? 사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좀 이제 몰입하고 집중을 하고 있는. 이렇게 보면 지금 전주원 코치님도 지금 위성호 당시 그 코치와 함께 그 코칭 스텝을 꾸리면서 어찌 보면 좀 여성 코치로서의 그 부담감도 있으셨을 테고 또 약간 좀 서먹서먹한 위성호 코치와의 그 약간 부산 사나이와의 약간 이런 것도 뭐 소통의 문제 뭐 이런 건 또 어떻게 또 극복을 하셨는지. 감독님의 장점 중 하나가 남의 얘기를 되게 잘 다 들어주세요. 지금도 제가 얘기를 하면 다 들어서 그거를 수용하시건 수용하고 또 버릴 건 버리시고 하셔서 그때도 항상 이러면 어떻게 라고 물어보기도 잘하시고 제 얘기를 잘 귀담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팔랑귀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거기에 계속 이렇게 현혹되는 거랑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그죠? 팔랑귀는 아니신 거죠? 제가 코치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요. 코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제가 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식스맨 생활부터 해가지고 코치 생활까지 벤치에 많이 앉아있어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 그런 감독이라고 해서 코치들한테 어떤 생각인지 그걸 안 물어보고 하면은 저 혼자 더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혼자 짊어져야 돼요. 여러 가지 좋은 저보다 더 뛰어난 걸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물어보고. 근데 두 분이 어쨌든 이제 함께 코치 생활, 지금 이제 감독과 코치지만 코치 생활을 함께 하신 적도 있으니까 늘 좋았던 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저희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같아요 지금. 코치 때 둘이 앉아있을 때는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에피소드는 없는데 이제 제가 선수 말년에 코치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저도 게임이 안 돼서 미치겠는데 이런 거 해야죠.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힘든지 잘 안 풀릴 때, 잘 안 풀리니까. 제가 하지 말고 이렇게 화를 낸 거예요. 저도 이제 모르게 저도 이제 이게 막 집중하고 근데 그걸 감독님이 보셨어요. 게임 끝나고 둘 다 나가 이렇게 그렇게 싸울 거면 코치들 근데 저는 이제 게임을 뛰다 보니까 막 저도 게임이 안 돼서 막 감정이 격한데 하다 보니까 딱 한 그런 적이 그렇게 있어요. 딱 한 번. 딱 한 번 그렇게. 두 분이 성격이 잘 맞으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잘 맞는 거는 사실 아니고 잘 맞춰줘요. 잘 맞춰준다. 잘 맞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 보면은 저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 사람을 만나는 걸 보면서도 항상 그런 분위기나 이런 걸 항상 잘 맞춰줘요. 패스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항상 어시스트. 배려가 몸에 지금 이 탓이. 위성호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경청의 자세 이 이야기를 잘 듣고 우리 이제 선거로 또 이야기하자면은 국민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소통하는 그런 리더 그리고 저희 대표자분의 자질을 너무 잘 가지신 것 같고요. 우리 또 전주원 코치님께서는 나눔과 배려, 동료를 위한다. 동료가 잘 돼야 기분이 좋다. 이렇게 나눔의 리더십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배려와 나눔, 경청의 리더십이 책임감과 결합돼서 이 두 분이 최고의 리더가 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항상 이렇게 마무리를 정말 훌륭하게 잘 지어주십니다. 정말 말씀대로 어쨌든 리더, 이 탄생하기도 하지만 만들어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어쨌든 여러 좋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 두 멋진 지도자가 탄생이 된 게 아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번째 상자 열어볼까요? 그럴까요? 자, 세 번째는 짜잔. 뭐가 빛나는데요? 예. 이겁니다. 예. 이 반지 모양의 풍선인 것 같아요. 빠질 수 없는. 예. 우승 반지. 예, 우승을 뜻하는 거겠죠? 예. 예. 아니 지금 그러면은 이런 우승 반지 지금 저희가 그냥 보기 쉽게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만은 몇 개씩 있으세요? 14개. 우승 반지가 14개예요. 아니 한 번도 하기 힘든 우승. 이 반지의 의미, 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반지를 얻기까지 그 과정 자체가 어떤 안주가 아닌 변화를 선택했다는 그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잘 나갔거든요. 신한은행 통합 6연패 쭉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2012년에 돌연 이적 그냥. 돌연 이적? 돌연 신한은행 두 코치가 갑자기 우리은행 감독과 코치로 돌연 이적. 굉장히 당시에는 정말 큰 뉴스거리였어요. 당시 또 우리은행이 한 4시즌 정도 성적이 좀 안 좋은 팀이었는데 신한을 레알 신한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좀 하위 꼴찌 팀으로 두 분 같이 이적을 하신 거예요? 예. 오, 야 이거 재밌는 스토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뭐 신한은행 있을 때 제가 코치였으니까요. 뭐 사실 좋은 팀에서 좋은 선수들이랑 있다 보니까 우승을 사실 6번 했었는데 이제 그 시기에 저희가 이제 계약 기간이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기간이었는데 우리은행에서 이제 좀 감독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왔는데 저는 그 당시 사실 내가 어디 팀을 가서 감독을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좀 정중히 거절을 했는데 지금 저희 팀 이제 사무국장이죠. 사무국장님이 한 4-5분 찾아왔던 것 같아요. 삼고초려를 너무 그래 그럼 한번 해보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거기 있는 저희 사무국장이 전종 코치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옮기게 됐습니다. 전종 코치도 같이 가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어떤 마음으로 결정을 내리셨나요? 신한은행 제가 은퇴를 하고 신한은행 코치가 됐었잖아요. 계속 제가 신한은행에 있으면 그냥 전관예우처럼 거기서 선수를 그만뒀으니까 그 프랜차이즈 선수로서 계속 그냥 코치를 시켜준다는 그런 그 뉘앙스를 지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팀에 가서 성공을 못하면 어디에서도 그건 성공을 못하는 거고 내가 다른 팀에 옮겨 성공하면 어디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감독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6년 동안 이제 감독님 코치로서 본 결과.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조합돼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또 믿음이 있었기에 함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은행 살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살렸잖아요. 계속 살아있어요. 이미 지금도. 아니 이게 만화나 드라마에서만 나올 법한 일인데 두 분은 혹시 이렇게 좋은 성적 예상하셨나요? 당시 우승하겠다는 생각은 진짜 요만큼도 못했어요. 처음에 감독님이랑 야 그래 4강 처음에 4강까지 가자. 이건요 정말 너무너무 유치한 그런 드라마 내용 같아요. 꼴등 5년 안을 팀을 우리가 와서 뭐 지옥 훈련을 해서 외운구단처럼 무슨 지옥 훈련을 해서 뭐 우승을 뭐 이런 거 하면서 우승을 했다. 이건 완전 정말 유치한 내용 딱 나와 있는 드라마잖아요. 근데 정말 그것처럼 어이없이 저희가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우승을 할 거는 생각은 못했지만 그 선수들의 잠재력은 있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잠재력이 있는 선수들이요. 그걸 어떻게 깨줄까를 감독님이 해주신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앞만 보고 그냥 달렸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영화에서 우리는 거기서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막 다들 처져 있는 이런 상황에 해보자. 타이엄에 모래사장으로 나와. 그러니까 지옥 훈련 진짜 막 영화에서는 그러죠. 실제로도 좀 어떻게 좀 훈련을 지금 시키셨어요? 한 그대로입니다. 진짜요? 사실 뭐 타일 끌고 이런 건 아니지만 진짜 이런 저 깜짝 놀랐어요 방금. 힘든 걸 아는데 또 하자. 또 힘드는 거 아는데 또 하자. 어느 정도 훈련 강도로 진짜 좀 훈련을 시키셨어요? 제가 선수지만 남자지만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은 걸 이제 여자 선수들에게. 예. 근데 그게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5년 동안에 꼴찌를 하면서 그런 배고픔, 서러움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선수들이나 딱 맞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시즌 해가는데 우승은 안 될 거야. 예, 설마 우승을 하겠어? 예, 저희는 시즌을 한다고 생각하고 시즌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냥 하루하루 연습의 연속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선수들이 혹시나 잘 나가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까 봐. 5년 동안 꼴찌한 부분이 다시 돌아가. 사실 그게 너무 그러면 안 되니까. 왜냐면 그런 부분이 항상 불안했기 때문에요. 오늘 경기 했지만 내일 또 똑같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경기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예 구급차를 대기해놓고 훈련을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 사실입니까? 구급차 정도는 아니지만 숨 넘어가가지고 한 가슴 철렁철렁 내려앉을 때 한 2번 있었습니다. 훈련 강도가 세니까. 예. 그만큼 이제 우승을 또 많이 했고 어찌 보면 스트레스 풀 시간도 분명히 잘 주시기도 합니다. 우승 확정이 되는 그 날에 시상식을 하는데 그때 미성원 감독님이 지금 6시즌 동안 선수들에게 약간 밟히는 그런 약간 세리머니가 좀 있고 선수도 많이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승 세레모니로. 한간에 친 다음에 떨어뜨려 놓고 밟아요. 그간의 울분을 이제 푸는 거군요. 자, 한 번, 두 번, 이제 세 번째가 문제인데요. 자, 시작됐습니다. 3시즌 연속 기분 좋게 선수들의 농구의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진짜네요. 그때 밟힐 때 정말 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 첫 해 이제 그때 우승했을 때는 그걸 전혀 몰랐죠. 왜냐면 그걸 저한테 공지하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너 밟을 거야 하는 거 맞는 거 아니니까. 우승한 첫 해 바로 밟았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감독이란 지도자잖아요. 근데 이걸 우승 행가했는데 밟는다는 거는 이건 그때 당시에는 상상도 못해.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한편 이해는 사실 갔어요. 그게 이제 2회, 3회 걸치면서는 밟히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장난이 아니고. 체력은 많이 키워놨는데. 그런데 연차가 좀 되면서 이제 저도 제가 이제 우승할 시기 되면 내가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타협을 좀 하죠. 좀 살살만 해줘. 살살해줘. 그럼 그때 같이 안 밟히세요? 첫 해는 저도 밟혔어요. 본인들이 이 영상을 봐도 자기들이 밟는 건 좀 그런가 봐요. 얘들아 우아하게 코치님은 그래서 이제 우아하게 빠지시고 감독님도 우세요. 특히나 지난 시즌 초반에는 또 약간의 어려움을 딛고서 또 통합 우승을 또 차지하셨잖아요. 그때 기쁨은 또 남다르셨겠어요? 항상 이제 올 시즌 우승할 때마다 이게 마지막이라 항상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런데 또 마침 저 작년에 또 5시즌 연속 우승했고 이제 새 시즌을 맞이하는데 국내 선수들도 사실 중요한데 외국인 선수가 참 중요해요. 역할이나 이런 부분 워낙 중요한데 외국인 선수가 저희가 이제 드래프트에 2 선수를 뽑았는데 2 선수가 부상으로 못 들어온 거예요. 또 그런 일이. 그래가지고 한 선수는 시즌 시작하기 보름 전에 들어왔고 한 선수는 일주일 전 만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올 시즌은 뭐 우승은 둘째치고 플레이오프를 과연 갈 수 있을까? 근데 사실 프로라는 거는 뭐 결국 결과적이기 때문에 용병이 누가 좋았냐는 사실 그런 걸 관심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결국 결과는 오기 때문에 저희만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개막전에도 나왔어요. 저희가 개막전에 2연패를 바로 했어요.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근데 사실 저희는 어느 정도 예상은 사실 했었는데 설마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항상 매 시즌 들어가기 힘들지만 잘해냈으니까 올해도 힘들지만 잘해낼 거야. 이런 사실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정말 무참히 짓밟혀가지고요. 선수들도 그렇고 저희도 사실 멘붕이 왔어요. 그랬겠어요. 이제 나머지 경기를 33경기 과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정신을 좀 차렸던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새롭게 여기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생각을 하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 선수들이나 저희 코칭 스텝이 좀 한마음이 됐던 것 같아요. 역시 이제 그런 부분이 우승을 연속으로 5번 한 경험이 역시 무섭더라고요. 저희보다도 선수들이 무섭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 당시에는 선수들이 눈빛이 좀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려앉으면 안 돼. 그런 게 사실 보이더라고요.
어떤 우리 위성우 감독님의 모습이 이제 우리 선수들도 이끌게 하고 그런 것 같으세요? 옆에서 보시기에. 열정이랑 진심이요. 네. 키워드 토크 나오네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나 무드 면에서도 열정적으로 선수를 가리키고 또 그 진심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따라오지 뭐 무섭거나 뭐 시킨다고 다 마음적으로 따라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감독님의 열정과 진심인 것 같아요. 예, 선수들이 따라올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네. 그렇죠. 열정만 넘치는데 진심이 안 보여. 그냥 자기 잘 되려고.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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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네. 실은 따라가기 네. 싫거든요. 근데 네. 야 정말 우리를 위하고 함께 네. 잘해야 보자 하는 진심이 느껴지니까 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군요. 위성우 감독님 최고의 감독님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위에 있을 때 지키는 게 좀 힘든데 그걸 지킨다는 게 마인드나 좀 그런 게 멋지신 것 같아요. 오, 이렇게 약간 무섭다? 이랬지만 그래도 다 팀이 잘 되기 위해 그런 거니까.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막 전주원 코치님 얘기 많이 하고 가드의 신 그리고 저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냥 최고의 리딩 가드라고 너무 선수 시절 좋아하는 음식이나 챙겨 먹었던 보약이 무엇인가요? 슬럼프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감독님 공개를 하실 때 구급차 부르고 하신다는데 진짜인가요? 감독님, 코치님 화이팅! 네, 보셨다시피 대학 농구리그 여자부 경기를 찾아가서 선수들에게 직접 저희가 질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백인의 질문 한번 시작해보죠. 우리 두 분께 어떤 또 궁금증이 있을지 직접 먼저 감독님께서 뽑아주시겠어요? 제가 뽑을게요. 예.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읽어드릴게요. 그럴까요? 그러면은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레전드 전주원 코치님께 왔습니다. 질문은요. 게임이 잘 안 되실 때 게임 중 마인드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셨나요? 선수 때? 네. 예. 또 이게 선수들에게 받았기 때문에 네. 게임이 잘 안 풀릴 때 어떻게 좀 극복을 하시는지. 우선은 제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거. 내가 그리고 어려운 거에 집중하지 않고 쉬운 거부터 집중을 해서 하는 거. 뭐 컨디션과 관계없이 잘할 수 있는 걸 좀 집중하다 보면 조금 게임은 풀릴 거예요. 네. 오히려 내가 잘하는 거에 네. 집중을 해다. 네. 열심히 뛰고 아. 네, 열심히 수비하고 이런 정말 것들. 기본적인 네, 거지. 기본적인 거예요. 네. 왜냐면 기술이 오늘 슛도 안 들어가고 패스하면 에러하고 이런 날이 있어요, 선수는. 예. 네, 이런 날이 있을 때 조금 뭐 뛰는 거라든지 기본적으로 컨디션과 크게 상관없는 것들에 집중을 하는 거. 네. 그냥 제 개인적인. 근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맞습니다. 예. 네. 저한테도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갑자기 왜? 기본적인 방송 거에 잘안 풀리고 그럴 때 뭐에 좀 집중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볼펜을 입에 지금 보나요? 네. 순간적으로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좀 녹화 끝나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못 찾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소리라도 한번 지르시죠. 뭐. 예. 저는 궁금한 게 아무래도 또 여자 농구를 찾아가서 그 선수들에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감독님을 향한 질문이 꼭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예. 워낙에 여자 농구에서는 또 우리 전주원 코치가 그렇죠. 또 레전드니까. 자, 감독님을 향한 질문이 있을지도 한번 뽑아주시겠습니까, 혹시? 제가 또 뽑을까요? 예. 나올 거예요. 위성우 감독님을 향한 질문. 자, 과연 이번에는 왜? 전주원 코치님에게 제가 오늘 인기가 없습니다. 질문은 전주원 코치님께서 느끼기에 선수로서의 농구와
코치로서의 농구의 차이점은 뭔가요? 그러네요. 이거 굉장히 날씨의 차이예요. 궁금하네요. 우선 선수로서의 농구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약간 보여줄 수 있잖아요. 펼칠 수 있고 코치가 됐을 때는 우선 내 마음대로 선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것보다는 시키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차라리 내가 뛰는 게 낫지. 네. 그럼 지켜보시면서 코치로 지켜보시면서 내가 차라리 빨리 가서 내가 뛸까? 막 그러시. 아니요, 감독님 밑에서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지금 이제 나이가 그럴 나이가 아니어서 그런 건 없고요. 그런 생각은 안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확실한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고. 자, 감독님을 향한 질문 제가 없어요. 제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네,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자, 진짜 질문이 정말 많아요. 자, 저 안에서 한번 제가 한번 뽑아봐. 제발. 우리 감독님을 향한 질문이. 자, 감독님을 향한 질문이 하나 꼭 나올 겁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시겠어요? 네. 자, 일단 위성우 감독님에게 궁금한 점 질문이 있는데요. 대학 선수를 어떻게 보시나요? 대학 선수. 그러니까 대학 농구 선수를 어떻게 보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겠죠. 대학 대학교를 농구 진학해서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선수.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의미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고등학교 선수들이 잘하는 선수들 일단 프로를 먼저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 가 있는 선수들이 고등학교 프로에 오는 선수들보다는 사실 조금 실력이 조금 떨어지는 선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나는 프로팀을 가지 않고 곧 대학교에서 학업을 조금 하고 오겠다는 선수들도 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저희가 여자 농구를 발전을 위해서 사실 감독님들끼리 얘기를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바로 프로로 오는 것보다는 이제 대학을 갔다가 공부도 좀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왔으면 하는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대학에 있는 선수들이 방금 질문했듯이 뭐 운동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대학 선수들이 메리트가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으셨죠? 예,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뽑아볼까요? 이번 전주현 선수가 한번 직접. 전주현 코치. 감사합니다. 선수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숙하죠. 현역 시절부터 너무 지금. 제발 감독님 거였으면 좋겠는데. 어려워요, 질문. 전주현 코치님께 궁금한 점입니다. 네. 체력을 관리하는 팁이 있나요? 체력 관리. 체력 관리. 체력은 하루아침에 쌓여지진 않는 것 같아요. 먹는 거부터 신경 써야 되고 뭐 좋은 걸 막 찾아 먹기는 어렵지만 나쁜 거 먹지 않아야 하는 것 같아요. 뭐 탄산음료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꾸준히 운동량을 조금씩 늘려야 되는 게 웨이트 트레이닝이랑 그리고 뛰는 양을 조금씩 늘린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게 본인의 것이 돼서 체력이 아마도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선은 감독님이 맨날 야, 넌 100살까지 살겠다. 맨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참고로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 운동을 계속 유지하고 운동은 아니고요. 먹는 탄산음료 안 먹는 거, 그 행복한 맛을 모르시는군요. 저는 그게 맛있지 몸에 않아요. 일단 이제. 나쁘다는 건요. 근처에도 안 가고요. 확실히 음식을 가려서 잘 드시는군요. 습관이 돼서. 네. 그냥 하는 말이요. 100살까지는 기본적으로 살 것 같아요. 감독님도 사실 거예요, 100살까지. 근데 저는 좀 그런 이유는 아닌데 계속 맨날 옆에서 맨날 그러니까요. 이거 먹으면 몸에 안 좋고 조금 자제를 할까? 왜? 그런 거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가 때는 맘대로 먹는데요. 이제 숙소 생활 같이 들어가면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나만 괜히 나쁜 거 혼자 하는 느낌이니까요. 그게 따라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동안이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이양은 선수 상당히 또 관심 있게 또 네. 피부를 지켜보고 있네요. 아니 제가 캠프 때 여쭤봤어요. 사실 전 체력 관리는 안 여쭤봤고 몸매 관리를 여쭤봤는데 음식을 먹은 다음에 3일 안에 좀 이걸 빼내면 살이 찌지 않는다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확신하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밤에 혹은 뭐 치맥이라든지 많이 먹었을 때는 그걸 3일 안에 어쨌든 빼내도록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하든 식이요법을 다시 하든 해서 3일 안에 다시 빼면 살찌지 않아요. 맹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다음날 저녁 되면 아침에는 그렇게 생각하죠.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은 적게 먹을까? 근데 저녁쯤 되면 슬슬 또 땡겨요, 몸에서. 오늘은 그럼 보쌈으로 가볼까? 근데 그런 걸 절제한다는 거죠. 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요.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농구를 잘하기 위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키는 아닐 겁니다. 제 키가 190인데 농구 못해요. 근데 이왕 키가 크면서 자질이 좋은 게 훨 좋겠죠. 크면서 하면 좋죠. 예. 농구랑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인성이 조금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체력이라든지 이런 건 기본이겠지만 인성이 또 바탕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선수들이 농구도 잘하는 분들은 오래 선수 좋은 많이 하더라는 거죠. 잠시 잘하는 선수들은 많은데 좀 본인을 절제를 잘 못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선수 때도 많이 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좋은 선수들이 열심히 한다는 거죠. 기술적이나 이런 신체 조건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감독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성격에서 그 자기 컨트롤이 있어야지 그 상대도 따라갈 수 있고 상대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건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할 수 있지만 인성, 그다음에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실은 좀 본인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구뿐만 아니라 실은 뭐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직장인도 그렇고 방송인의 자세도 그렇고 인성이 참 많이 중요시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예, 인성 좋으시죠, 이양은 선생님? 네. 많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랜 시간 정말 농구에 대한 열정 그리고 성실함 거기다가 두 분의 참 호흡도 감독과 이제 코치로서도 참 좋으신 것 같고 리더십도 두 분이기에 더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한번 해봤어요. 저는 오늘 이 두 분의 열정과 진심 그리고 배려, 나눔 이런 자세를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배움과 짧은 시간이지만 성장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분께서 보여주시고 계신 그런 지도자의 그런 역량을 우리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선택할 때 한 가지 기준으로 삼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역시 똑부러지게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네, 아쉽게도 이제는 두 분과 또 작별을 해야 하는 시간인데 보내드리기 전에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두 분은 최종적으로 어떤 농구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사실 지금 요즘 농구가 남자뿐만 여자 다 위기란 얘기를 많이 사실 하고 있습니다. 뭐 인기도 사실 예전만 못하고요. 그래서 사실 몸을 닫고 있지만 한국 농구가 조금 저로 인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하면은 꼭 그런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자 농구가 정말 지금 감독님 말대로 위기라고 생각을 해서요. 여자 농구의 위기를 저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남고 싶습니다. 예, 실은 저도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남자 농구뿐만 아니라 여자 농구의 엄청난 팬이었는데 잠깐 저도 좀 멀리했다가 오랜만에 두 분 얘기를 들었는데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도 감동도 있거든요. 많은 스포츠 팬들이. 근데 두 분의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영화 같은 감동 스토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멋지게 또 여자 농구의 부활뿐만 아니라 인기를 이끌지 않으실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락방 시즌2 선거 스포츠를 만나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됩니다. 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스포츠스타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